자, 7번. 자, 우리 7번부터 경선이 가죠. 네. 7. 개발 후 임차인 또는 매수자 등 수요 여부 파악하고 지역에 적합한 개발을 해야 함. 지역 정보를 파악하라. 참, 이 7번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거를 간과를 해요. 개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에 의해서 내가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것도 좀 지웠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첫 번째 토지를 개발할 때는 첫 번째가 뭐였지? 토지. 아니 이거 이제 법률.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지? 법률. 그 다음에 그 토지 자체 지역 정보. 근데 법률하고 토지는 사람들이 봐요. 이거는. 그럼 토지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허가 문제니까는 이제 법률까지는 모르는데 지역적 정보를 사람들이 되게 무시해요. 잘 안 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발을 해놨는데 빵 돼버리는 거야. 힘들게 돈 들여서 개발을 해놨어. 근데 안 되는 거 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용인 쪽에다가 보니까 한 1000평 나왔어. 여기다 물류창고 하면 좋겠지 해가지고 한 500평 개발했어. 매수가 아예 꽉 차고 있어. 공급 많이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니면 도로가 너무 폭 좁아가지고 자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을 비일비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7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여기가 딴 게 없어. 결국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관점은 토지는 뭐냐. 토지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이 있을 거니까 건축물이 됐든 창고가 됐든 공장이 됐든 뭐 집이 됐든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 그리고 나를 역으로 들어가야 돼. 다 했는데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럼 말짱 소용없는 거지. 그건 어디서 나온다? 바로 여기에요. 수요가 지어놨는데 임차인이 전혀 없어. 공식 이거 경매 나와야 돼. 창고 해가지고 팔라고 했더만 사는 사람이 전혀 없어? 꽝이야. 이거는 뭐냐? 법률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토지 그 자체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건 부동산적이에요. 그 지역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지역에 적합한 개발을. 예를 들어가지고 바닷가 쪽이야. 바닷가 딱 보니까 바닷가 임야 좋지. 바닷가 딱 이렇게 임야. 그럼 딱 여러분들 뭐 생각이 나죠? 펜션. 아니 저는 주택 꼭 추천해요. 거기서 뜬금없이 공장을 개발합니다. 김치 공장을 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망하에 김치 공장을 만들어서 그 김치가 더 발효가 더 잘 되나? 그 지역에 맞는 걸 가는 거예요. 뜬금없는 거 가면은 안 돼요. 그게 뭐 진짜 전 세계에서 몰려올 정도의 그런 수요가 아니면은 뜬금없어.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지역에 적합하게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기 바다가 좀 보이고 좀 이렇게 조망 있다. 펜션, 이 전원주택 좋지. 아니면 이제 도로에 가깝고 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로 찾고 이렇게 가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그 컨셉에 맞는 걸로 가야지. 또 물론 이제 수요 공급 원칙도 당연히 따져봐야 될 거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래서 지역적으로 파악하는 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요거에는 많이 관여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결과물은 이겁니다. 뭐 법률도 아니야, 토지도 아니야. 왜 개발자가 이미 토지는 아닌 거 아니야, 건축물일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활용 가치가 어떻게 된가, 그 가치를 따질 줄 알아야 돼. 그게 부동산의 가장 핵심이에요. 맥락이에요. 이제. 자, 그다음 8번. 8. 특수 물건을 찾아라. 내 눈에 좋은 것은 남들 눈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토지, 개발 이후에지만 비싸지 않는 것을 찾아라. 자, 요거 8번은 사실 조금 이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 결국 그렇죠. 내 눈에 좋은 건 남들 눈에 좋은 거예요. 이게 상식인데, 내 눈에 봤을 때 좋은 거. 물론 이제 아까처럼 뭐 언덕 위에 하얀 집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닌 거고, 그건 그 보는 눈이 이상한 눈인 거고, 내 눈에 좋은 건 남들 눈에는 다 좋아 보이는 거거든. 비싸. 여러분들 강남 좋은 거 누가 몰라? 다 비싸잖아.
비싸잖아. 그럼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토지지만 비싸지 않은 토지. 아, 이게 되게 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네, 좋은 토지지만. 그러면 이제 좋은 토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돼요. 현재냐, 미래냐. 여기서 차이가 나요. 자, 현재 좋다. 그럼 비싸지, 당연히. 당연히 비싸지. 근데 현재는 뭐 그냥 그래. 근데 향후에 요게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요게 아주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서 뭐 도로가 뚫린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뭐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쌀 거 아니야. 비싸지 않을 거 아니야. 요때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토지라는 거는 이제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차이가 있다. 이걸 좀 세분화하면 현재 좋은 거라고 해서 이거는 비싸요. 당연히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기 좋은 물건이 있고 좋은 부동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조금 그런데 좋은 부동산은 비싸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돈 버는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무슨 소리냐? 좋은 부동산은 비싸요. 그러면 그게 돈 벌 수 있느냐?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이 비싼데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연결선이 되느냐? 이거 쉽지 않은 얘기야. 그럼 여러분 이 특수물건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그래서 경매 특수물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외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자 좋은 부동산을 갖고 싶어요? 돈 버는 부동산을 갖고 싶어요? 사실 힘이 이거거든요. 좋은 부동산은 비싸. 이거 시민 남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 비싸니까. 근데 돈 버는 부동산은 사실 그런 관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게 나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별볼일 없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돈을 벌 수는 있어. 왜? 현재 시점에서는 별볼일 없는 부동산인데 좀 지나가지고 그쪽이 개발돼서 모여가지고 좋은 부동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나쁜 부동산인데 정말 싸. 그냥 거저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은 부동산은 이거 뭐야? 좋은 부동산 내가 어디 가서 나 이런 거 갖고 있으라고 뻐그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아니면 뭐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야? 좋은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찾아야 돼? 돈 버는 부동산을 찾아야 돼. 핵심은. 그래서 그 돈 버는 부동산 그게 결국 좋은 부동산인 거야.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 내 눈에 좋은 건 남들이 좋다. 그 비싸지 당연히. 비싼 게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겠냐 얘가. 수익이. 비싸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남들이 쳐다도 안 봐. 아니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냥 거저 가져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으로 많은 걸 가져와. 근데 앞으로 5년 있다 보면 개발 무슨 뭐 도로가 뚫린대. 이러면 이제 이게 확 다르지. 결국 여러분들 초점을 어디에 주셔야 되느냐. 좋은 부동산인 거 당연히 배워야 되니까. 당연히 좋은 부동산이라는 그 관점은 배우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는 뭐를 두셔야 되느냐.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뭐다? 돈 버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야? 이게 왜 돈 버는 부동산인지 언제부터 돈 버는 부동산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이런 부동산들이 좋은 부동산이 현재는 아니야. 그지? 거의 뭐 거저줄 정도, 정말 10,000원, 20,000원짜리 그러면 뭐 오죽하겠어. 진짜 뭐 줘도 갖기 싫어할 정도로 그런 부동산인데 이게 미래 시점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 배울 때는 당연히 좋은 부동산을 배워서 좋은 부동산의 요건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쭉 배우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좋은 부동산에서는 크게 실익이 안 나요. 왜? 이미 비싸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야? 돈 부는 부동산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그 얘기는 시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시점이 아니라 그냥 거저하는 거죠. 거저 줄 정도의 그 정도로 쌀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 관점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좋은 부동산 배워야 되고 이거 배워야 되고 투자는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보다 돈 버는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오케이? 네. 자, 9번. 네. 토지 투자는 자기 돈의 범위에서 투자할 것. 무리한 대출은 금지. 네. 뭐 이건 뭐 상식이죠. 네. 토지 투자라는 거는 뭐예요? 투자에도 뭐가 없어 이건. 황금성인데 뭐가 없어 이건. 수익이 없어 수익이. 수익률이 없잖아. 왜?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잖아. 월세가 없잖아 월세가. 아니 토지 저기 창고, 그건 창고 개발했을 때 일으킨 거고, 그건 토지가 아니라 개발을 했잖아. 토지만 갖고는 그걸로 뭐 농사 임대차 뭐 도시 가서 이건 아니지.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토지 투자라는 거는 이게 수익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딱 결과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 수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거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그 중간중간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또 토지라는 건 또 장기간 시간을 잡아야 돼요. 사자마자 뭐 1, 2년에 뭐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럴 정도면 벌써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할 때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다.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반대로 내가 이걸 대출을 토지 투자한다고 내가 100% 돈 다 집어넣고서 한 개가 대출을 끼잖아. 그럼 대출 이자를 해야 돼요. 그 이자를 앞으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토지라는 건데. 왜? 수익이 안 들어옵니다. 나중에 매각했을 때 한 번에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철저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 투자는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토지 투자 그러면 여기 보면 무리한 대출은 금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무리한 대출이다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수익의 한 10% 정도? 그럼 생활비로 일단 이자가? 생활비로 반이 나가줘야 되고 뭐 이런 걸 감안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월급 500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 이자 납부는 조금 100만 원 이하로 가야지. 100만 원 100만 원도 정말 센 거지. 생활비 뭐 넣어놓으면 사실 뭐 얼마나 여유가 있겠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의 그 수익과 그러니까 월급과 아니면 그런 거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저는 대출을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 돈 다 집어넣고서 하면은 수익률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써야 돼. 그 적당하다는 건 본인들이 판단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린벨트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 투자 방법 1.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대부분 현안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주의할 것.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큼. 해당 시군청에 자세히 문의해야 함.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음.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그린벨트가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서울 수도권 웬만하면 다 그린벨트로 지금 지정이 되는데 그린벨트라는 건 개발 제한 구역이죠. 지역이 아니죠. 용도지역하고 별개로 구역으로 지정되는 거죠. 근데 사실 도시 수도권은 도시지역면은 다 자연녹지해가지고 이제 그린벨트로 지정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많이 해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진짜 70년대 그린벨트 지정했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인데 이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해줘요 계속.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계속 해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해제가 되면 여러분도 아시죠?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못했던 거지. 해제가 되면 이거 완전히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린벨트 해제되면 대박 터질 것 같죠? 네. 네. 대박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지 실제로. 근데 실제로 대박 그렇게 안 터져요. 왜 안 터지느냐?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투자하는 거야. 그린벨트 지역을 투자하는 게 아니야. 왜 그린벨트 지역 들어가 봐야 지금 사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잖아. 네. 요 5년 이상의 원주민이 아니면 사실 뭐 하기 힘들거든. 굳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요 그린벨트가 지정된다 이거 해제해야 됩니다. 풀리니까
그럼 이제 그림을 테이블에 대한 풀리면 보통 이제 일종 일반이나 일종 전용기구로 이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거든. 자연녹지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다 이제 건축물 올리고 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진짜 그래서 대박 터질 수 있는지 봐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제 지역을 가는 건데 해제 지역의 대부분은 뭐를 푼다야? 현안 사업을 풀어. 현안 사업으로. 여기서 현안 사업은 뭐예요? 지자체 정부가 푸는 거예요. 그린벨트 푼다. 그럼 대부분 뭐예요? 공공임대. 아예 아파트 이런 거 아니라 공공임대. 아니면은 무슨 예를 들어 저기 굴포청 무슨 관광 개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현안 사업을 풀어버려요. 그 얘기 뭐야? 현안 사업 푼다. 그 얘기 뭐야? 그 백분 수용이라고 보시면 돼. 현안 사업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린벨트를 해제.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지는 않아. 어떻게 수용해야 돼. 그러니까 해제가 동시에 수용당하는 거야. 그러면 실익이 뭐 있겠어? 물론 이제 못하는 거 어차피 수용당하니까 수용 보상받고 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를 하려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이 현안 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요번에도 저기 정부에서 좀 그린벨트 해제는 좀 몇 군데 풀고 있잖아요. 서울은 못 풀지만 수도권은 풀고 있잖아. 그것도 다 현안 사업이에요. 대규모 풀고. 그런 것들은 뭐야? 거의 수용이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하냐? 수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공시지가를. 공시지가대로 주진 않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통 1.3에서 1.8, 어떤 데는 피켓을 얼마만큼 많이 드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드느냐, 얼마나 또 자주 드느냐, 그다음에 삭발을 몇 명이 했는지, 이런 분포에 따라서 이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이제 알파가 있지, 알파. 이 플러스 알파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웁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 그래서 어떠한 알파들이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토지 보상 공시지가 받는 것보다는 그 알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걸 이제 다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수용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결국 투자해서 들어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려면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린벨트 지금 저기 하남 같은 경우 그린벨트 평도 얼마야? 지금 600에 600. 근데 공시지가는 얼마냐? 그거의 3분의 1이야. 왜? 어차피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뛰지 않아. 그 얘기 뭐냐? 시세랑 공시지가랑 차이가 확 벌어졌다는 거야. 근데 내가 투자하려면 타격이 시세 사야겠지. 근데 보상 공시지가로 가져와. 이거 기준 가져와. 이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지 지역은 여러분 사실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여기다 토지 보상 플러스 알파를 받겠다. 알파가 포인트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 달라져. 그러나 토지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마이너스가 나. 실제 수익이 안 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크다는 거. 그린벨트일수록. 그러니까 시세는 비싸. 그러나 공시지가는 낮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그린벨트 해지 지역은 이기업가야. 그냥 이거에서 사실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거 있지. 원주민으로서 한 20년 사셨다. 이런 건 또 얘기 나가겠지. 왜냐면 20년 동안 살았는데 사실 근데 그것도 별별 일이 없는 게 20년 동안 사실 안 뛰었잖아. 딴 데는 벌써 몇십 배 뛰는데 여기는 거의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받는 게 얼마나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린벨트가 걸려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큰 뭐는 없어요. 사실은. 그린벨트에 보면 이제 집단 취락지구라는 게 있어요. 취락지구.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조건이 보면 10,000제곱미터씩. 제곱이 제곱. 3,000평. 그때 주택이 20% 이상 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린벨트 내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내 마을이야, 마을. 3,000평에 20%니까 얼마나 뜨문뜨문하시겠어. 그 집단 취락지구 내에서 이게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 일종 일반이나 일종 전용 주거로
찍혀요. 근데 웃기는 게 이것만 찍히면 다행이지 뭐가 붙어있냐? 아, 지구 단위가 바로 쫓아와서 붙어버려 같이. 지구 단위가 붙었다 그러면 어때요? 뭐 이거 김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고착화져 있고 나 혼자 뭐 할 수가 없어. 지구 단위가 잡혀버리면 이쪽 지역 전체를 뭘 하지 않으면은 나 혼자 해봐야 이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익이 없어. 그리고 또 뭐냐? 가장 그린벨트 내에서 지금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원주민으로서 거기서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죠? 닭가게 쪽이요. 여러분들 여기 뭐 부천 뭐 과천 이런 데 가다 보면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에 보면 거기 뭐 30년대 뭐 있잖아 왜 토종 땅 뭐 이런 거 기존에 이런 예를 들어서 전문 토종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음식점을. 근데 이게 되게 기득권이거든. 그러면 외지인들 나서 그걸 할 수가 없어. 표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원주민들한테만 받던 혜택이었는데 이게 이제 풀려버리잖아? 그러면 그런데 체제에서 이거 빨리 처분할 생각을 해. 왜? 이제 해제되면 이거 막 들어쓴다고. 뭐 진짜 뭐 마트도 들어서 막 들어쓸 거야. 그러면 이거 기득권 있어 없어 이제 더 이상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제되고 같은 빨리 이거 빨리 넘기고 가야 돼. 무슨 뭐 보면 이제 자연농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왜 이런 조그맣게.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것들은 빨리 뭐 해제될 것 같다면 빨리 처분하고 빠져나가요. 기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 기득권 때문에 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져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네, 이 지구 단위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녹지에서 일종 일반 주거로 아니면 전용 주거로 찍혀요. 평균값이 팍팍 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종이다 3종이다 이런 또 확 달라지겠지만 이거 용적률 자체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그랜벨트는 3층 이하이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하기도 힘들어요. 아파트 되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린벨트 해지 지역에서 뭐 아파트 개발한다 이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주권이라는 게 있어. 집단 취득주분에서 이제 개발해서 이주를 하려면은 이거 권리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갖고서 딴 데 가서 더 용적률을 상향을 받는 거 이런 걸 이제 용마로 뭐 아니면 뭐 이주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뭐 크게 뭐 대토예요? 아니 대토는 아니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무슨 뭐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써먹는 것이지 이걸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별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그럼 3번. 3. 단절 토지. 도로나 하천으로 단절된 토지로 9,000평 미만인 경우는 도로 폭이 최소 8m 이상이어야 해제됨. 네, 그런 밑에 해제할 때 이제 조건들 보면 이런 식이죠. 단절 토지라고 해가지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끊겨졌단 말이에요. 끊겨졌는데 그 평수가 9,000평 미만이다. 9,000평 미만이다 그러면 사실 뭐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봤을 때 그렇게 큰 건 아니까 그런 면적을 그런 그림에서 그냥 8m 이상이 그러면 해결시키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요거대로 다 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 이거를 그린벨트 해제를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4번. 4. 현안사업 공공목적으로 주로 임대주택 건설은 대부분 수용,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그린벨트로 제지죠. 이게 뭐냐면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린벨트를 해제했어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다가 이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조건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바뀌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그림벨트 또 지져버려요. 이거 참 이게 그냥 뭔데? 정보공사밖에 못하는 거네요. 정보공사만 하는 거. 공공이 한다니까. 다시 재지정하니까. 공공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공공이 하니까 사실 시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지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린벨트는 그래서 민간에서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5번. 5. 그린벨트 지정 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 100평 범위 내에서 주택, 근린생활로 신축할 수 있고 음식점은 5년 이상 거주 사업한 자에 한함. 농지와 임야는 전용이 불가. 자 이게 뭐냐면 지정 당시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신축 같은 걸 하려면 그러면 전답을 임야를
해가지고 할 수 있냐? 못해요. 메시아치 불가능해. 왜? 허가 자체가 안 나와. 그린벨트 지정 단체에 지목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신축이 가능해. 근데 사실 그게 몇 개나 되겠냐고. 대부분 전담 임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음식점 같은 경우 원주민이니까 5년 이상 거주했던 원주민에 한해서만이 사업이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6.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참고 자료. 자, 요거는 참고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에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외곽에 나가다 보면 이제 그 토지를 이제 키우시잖아요. 근데 토지한다고 가면은 그렇게 펌프질은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여기 해제되니까 해제하면 뭐 그제도 땅값 2배, 3배 막 이게 막 엄청 털거든. 막 가보시면 들 알잖아. 근데 막상 진짜 2배, 3배 뛰겠냐. 쓸는 얘기. 2배, 3배 떴으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짜리가 해제되면 300대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팔겠냐고. 자기가 사지. 안 그래요? 그 얘기 뭐예요? 그린벨트 해제는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지금 지정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요한 건 난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 지역에 들어가 봐야 어차피 다 수용해. 90%는 수용해. 수용되면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손 말고, 여기 보면 이제, 딱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제, 알파가 엄청 많거든요. 짭짤한 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 요거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또 가능할 수 있어. 그런데 요것이 아닌 그냥 땅값 시세 차이 뭐 2배, 3배 뛰어서 들어갔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다? 그린벨트는 가까이 가지 마라. 풀리든 지정돼 있든 뭐든 간에 그린벨트 해가지고 재미 보는 사람 내 거의 못 봤다. 그러니까는 그린벨트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뭐 해제니 어쩌니 그런 생각에 뭐 좀 해제되니까 뭐 2배, 3배 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세요. 그러고 나오시죠. 아시겠죠? 그린벨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옆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근데 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그린벨트 사죠. 근데 이제 상속이 나한테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겠지. 그건 상속이 되니 이런 경우 케이스를 빼놓고는 그린벨트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